네, 안녕하세요. 무지개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대목동 정형외과 족부 족관절 파트하고 있는 이왕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는 이제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안 미끄러지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신발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펭귄 걸음 뭐 이런 내용 좀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이고, 이제 겨울에는 또 신발 같은 거 많이 신경 써서 골라서 신으시고, 또 따뜻한 신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발에 맞고 아프지 않은 신발이 뭔지 엄청 신경 쓰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신발과 또 인제 깔창을 이용해 가지고 어 수술 없이 좀 발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은 삶의 질을 높이는 보존적 치료법, 족부질환, 깔창과 신발로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영이고요. 다음과 같은 많은 방송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요. 이런 옛날 내용도 꼭 다시 한번 봐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비욘디도 인제 이번 쿼터에 크루로 인제 있으면서 많은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난 영상들도 많이 봐 주시면은 발 건강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그런 거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중에서도 발이 건강해야 또 인제 걷기, 뛰기 등 이동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이 땅을 딛고 서려면은 제일 중요한 기반 구조가 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발은 왼쪽 오른쪽 우리 신체 균형, 앞뒤 신체 균형과 자세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 건강이 좀 밸런스가 깨지고 옳지 못하면은 다른 관절, 무릎, 뭐 고관절, 허리, 뭐 이런 어깨, 이런 부분까지도 어 많이 불편해지고 또 균형이 깨져서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발에는 단순히 뭐 발목 관절만 한두 하나 있고 발가락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수많은 힘줄과 근육, 그리고 근막, 그리고 쿠션을 어 땅에 있는 지면에 충격을 완화해 주는 쿠션층인 지방층, 그리고 뼈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신경도 많이 있고, 혈액순환도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말단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점점 수술적인 치료 말고 인제 비수술적인 치료, 어떻게 하면은 좀 나을지, 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많이들 인제 좀 찾아들 가고 계신데, 솔직히 수술하는 정형외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꼭 수술을 먼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으면 수술 안 하고 낫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중에는 너무 또 수술을 하기 싫어 가지고 도망가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럼 분명히 또 인제 또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와 교정이나 뭐 인공관절이나 뭐 이런 게 꼭 필요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내 몸의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비수술적 치료에서도 이런 보조기 치료와, 그리고 또 침습적인 뭐 인제 주사 치료,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수술이나 주사 치료는 내 몸에다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술을 해서 침습적으로 뭘 한다든지. 하지만 인제 보조기랑 깔창 이런 거는 생각보다 어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발의 기능이라는 거는 몸을 이렇게 받치고 체중을 떠받치고 서는 건데, 그리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발의 한쪽에 일측에 과도한 압력이, 편심성 압력이 가해지거나, 혹은 발이 변형돼 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통증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1 차적인 보존 치료는 발을 땅을 디딜 때 도와주는 그런 신발과 깔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일단 신발 치료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발 치료는 어쨌든 족부 전문의가 보장구 제작자를 인제 에게 처방을 해 가지고 기성 신발의 형태를 변형해서 모디피케이션 해 가지고 쓰던가 아니면 아예 신발 자체를 통째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신발 제작을 통해서 한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가는 부분을 통 뭐 이렇게 좀 재분배해 가지고 체중이 한쪽에 실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도 엄청 중요해요. 통증 완화, 압력을 재분배하고 또 인제 걷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플란티그레이드 땅에 인제 발이 잘 놓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특정 발의 기형 뭐 예를 들어서 평발을 교정한다든지 요족의 압력을 분배한다든지 무지애반증에서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분이 좀 덜 아파지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도 있고 또 그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의 길이를 어느 정도 보정해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덜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문의가 환자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구를 처방을 합니다. 보통 인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뭐 인제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환자들 인제 걸을 때 문제가 있고 장애화 같은 게 필요한 분들은 보장구 처방전을 내 가지고 급여를 해서 보장구 신발을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뭐 그냥 기본적으로 신발 수정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 뭐 이제 옛날에 뭐 많이들 이렇게 을지로나 성수동에 많은 신발 그 보장구 제작자들이 계셨는데 또 요즘에는 많이 수가 줄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될 필요는 있는데 전문의랑 그 보장구 제작자들이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 가지고 신발의 슈 모디피케이션 방향을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환자 발의 모양이라든 패턴 이따가 제가 또 보여 드릴 텐데 그런 보행 패턴도 확인을 하고 족저압도 확인을 하고 발의 모양도 캐스트에다 찍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저희가 미리 재단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형태에 맞게 신발과 깔창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게 검수 과정이에요. 일단 만들 때는 괜찮거든요. 만들고 좀 쓰다 보면은 신발도 모양이 변하고 그리고 환자의 그 불편감이 얼마나 개선되고 어디가 취약한지를 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재조정하는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일단 위에는 제가 로고를 다 지웠는데요. 로고를 지웠는데도 보고 아실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 인제 어 아치핏이 있는 그런 인수 내측 깔창이 받쳐주는 그런 신발이 있고 뭐 워킹용 신발 이렇게 걸을 때 걷기를 위주로 나오는 신발, 뛰기를 위주로 만드는 신발 이 바닥의 곡률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수제 제작형 장애화. 이 부분은 안쪽에 발의 압력 보정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질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리스프랑 인대 손상이 있는 환자에게 약간 "이게가 자꾸 발생을 한다. 신발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밴딩 포인트를 좀 낮추고 이 구부러지는 레버암이 쪼끔 낮은 푸대어로 모디피케이션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제 제작자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린 보장구 제작자한테 보내드리면 요런 내용을 같이 맞춤형 보장구 처방전을 해서 보내드리면 거기에 맞게 수정을 해 주고요. 리스프라인대 손상일 때는 하이 기어 타입에서 이 하이 기어 타입이랑 로우 기어 타입 이렇게 차이가 나죠. 뭐 이런 타입에서 타입에 맞춰 가지고 로우 기어 타입으로 해서 중족부 헤드에 압력을 좀 줄여 주는 게 좋다 하면은 그 내용을 또 전달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부위에 이름이 있어요. 뭐 인제 패드 컬러라든지 카운터 인제 아웃솔, 미드솔, 인솔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장식 부분이니까 옆부분의 넓은 부분은 쿼터, 탑라인이라 그래서 우리 하이탑 슈즈, 미들탑 슈즈, 로우탑 슈즈 이렇게 또 나누죠.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를 협통 이렇게 하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요 넓은 면을 뱀프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인제 어떤 커스터마이즈드 된 저희가 약속된 그런 이런 내용을 하고 소재나 뭐 이런 물성 같은 부분까지도 쪼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보통은 제작자분들께 맡깁니다. 그래서 인제 락커 앵글이라고 해서 앞쪽에 인제 좀 구부러진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봤는데
그 앞부분이 구부러진 정도가 엄청 큰 그런 분들 그렇게 하는 신발도 있죠. 러닝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워킹화도 요즘에는 공률이 쪼끔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어떤 경우에 뒤꿈 아킬레스에 자극이 되거나 아킬레스 텐던이 좀 여유가 좀 탄력성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힐 하이트를 높여야 된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힐이 쪼끔 올라가는 게 좋을 때도 있다. 그리고 좀 낮을 때가 좋을 때도 있다. 뭐 그런 거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라커 엑시스라고 해서 요게 아까 전에 하이 기어와 로우 기어, 그리고 슈 엑시스라고 해서 발의 중심 축이 어디로 지나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웃솔도 맞출 수 있고요. 안쪽에 인제 착장을 하고 나서 요런 그 그리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앵클 그리드가 괜찮은지, 쪼이진 않는지, 엄지발가락 안쪽이 닿아 가지고 아프진 않는지, 재질이 충분히 편한 재질이라서 충 나중에 괜찮아 신을 때 점점 더 편해지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뭐 각각의 포인트들을 해 가지고 인제 걸을 때 중심을 더 잘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인제 충분히 수록하고 모아 가지고 병원에서는 인제 족저압이라든지 엑스레이, 그리고 체중부와 CT를 이용해서 이런 족부 형상의 인솔, 미드솔, 그리고 신골까지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된 인제 맞춤 처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실은 대학병원에 와 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실은 그때그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따로 보장구 처방전이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 제작자분들한테 보내 드리면은 거기에서 대부분 또 많이 해 주고, 또 경험이 많은 제작자분들이 또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장애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급여 처방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인제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외상이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편한 부분 그 보조기랑 그 맞춤형 신발 같은 것도 맞춰 가지고 쪼금 좀 빨리 재활을 하고,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 컨트롤을 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쪼끔이라도 빨리 인제 다치고 나서 회복을 하려고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까지 해서 보조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술하고 나서 관절에다 반깁스하고 깁스하고, 또 가끔 보면은 발목 아대, 그리고 뭐 나이트 스플린트라고 해서 잠잘 때 차고 자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 보조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보조기라는 거는 신체 일부 특히 인제 저희가 오늘 말하는 거는 발과 발목 관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조하고 또 못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끔은 인제 힘을 관절과 뼈 말고 인제 보조기로 지지하게 해 가지고 또 그 체중을 분산시켜 주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 제한과 함께 뭐 지지 효과, 보호 효과 다 가짐하는 거를 이런 보조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깔창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전에 잠깐 말했지만 어 신발 구조에는 아웃솔, 미드솔, 인솔이라고 보통 나눠지게 되거든요. 바깥창, 중간창, 내창. 근데 내창을 보통 우리는 깔창이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깔창을 가지고 요즘에 치료를 참 많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쿠팡이나 뭐 옥션 뭐 여러 가지 찾아보면은 인터넷에서도 기성품으로 어떤 깔창 같은 거 많이 팔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지하철이나 버스 타다 보면은 깔창 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깔창, 일반적인 깔창, 기성품 깔창도 잘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사이즈가 제한적이고 기성품이기 때문에 내 발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적겠죠. 한편 의료용 깔창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족부 전문의, 의료용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세밀하게 포인트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맞춘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족부의 구조에 맞게 통증이 개선되거나 혹은 뭐 기능이 개선되거나 압력이 분산되거나, 오히려 가끔은 아프게 만들 때도 있어요. 아프게 해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변형을 이렇게 좀 맞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목적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하나하나의 특징에 맞춰 가지고 질환을 좀 낫게 하려는 수준의 깔창이라는 건 실은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발 모양을 찍고 캐스트에 찍고 또 인제 족조합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엑스레이나 관절의 상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또 깔창을 만드는 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깔창이라는 게 실은 무조건 편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인제 발의 구조 및 균형을 고려해서 한 부분에 쪼끔 계속
인제 닿게 되면은 그 부분을 안 아프게 만드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정을 한다든지 어렸을 때 뭐 깔창 평발을 어떻게 좀 교정을 해서 아치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지지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꼭 편하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좀 분명히 어떤 정도까지는 편하게 하지만 초반에 좀 불편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깔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끔은 이제 발에 지방층이 너무 많이 인제 없어져 가지고 발의 충격이 그대로 나에게 몸에 다 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충격 흡수하고 발바닥에 닿을 때마다 오는 그 불편감을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발목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인제 뭐 바닥에 어떤 부분은 굳은 살이 생기고 이러면은 어떨 때는 아까 전에 하이탑 신발을 신어서 발목의 안정성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을 인제 구멍을 내 가지고 월이라고 하는데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좀 줄인다든지 저희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 깔창을 어떤 부분에 내가 맞춰 가지고 도움을 얻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족상이랑 중족골 통증 할 때도 이 부분에 인제 중족통 있을 때 깔창 치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통증을 없애고 좀 압력을 분포하는 깔창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깔창의 기능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압력 분산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일단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끔 평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치가 무너져 가지고 아치를 또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제 발을 높이를 쭉 올려주는 그런 아치 지지도 있을 수가 있고 충격 흡수도 있고 그리고 발 모양을 교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발 안에 뭐 신발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 뒤꿈치용 패드, 깔창 뭐 이런 보조기 옛날에 코르셋, 발목 코르셋 전부 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보조기라고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뭐 요게 포함되는 인서트, 인솔, 인레이, 서포트, 쿠션 이런 게 전부 다 보조기의 종류들이다. 그러면 인제 이 중에서도 깔창을 쪼끔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깔창의 종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기성품 있고 보조해 가지고 인제 그거를 약간 내가 재조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드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몰딩 이렇게 떠 가지고 깔창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몰딩을 떠 가지고 성형을 해서 만드는 그런 깔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제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온 깔창들은 완전히 나와 가지고 쓰는 거죠. 이런 단순한 구조가 많고 아치도 딱 일률적으로 어떤 아치를 좀 주고요. 이런 발바닥에다 붙이는 그런 패드나 쇼크 업소션, 충격 흡수용 이런 보조기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블록을 갖다 끼웠다가 뺐다 하면서 발의 아치를 만들고 인제 쪼끔 어느 부분 내가 불편한 부분을 좀 소프트하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재조립을 할 수 있는 환자가 또 재조립할 수 있는 그런 깔창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렇게 내 발에 맞춰 가지고 땅에다가 이런 캐스트를 딱 찍어 그래 가지고 내 발에 족탁을 뜨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가적인 검사 뭐 체중 부하 CT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혹은 족저압이라든지 찍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그런 깔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곳에 압력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발에도 이런 궤양 같은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궤양이 있으시면은 거기를 이렇게 파내 가지고 압력을 덜 받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보조기의 수능적인 치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에 깔창을 맞추는 거겠죠. 한편 또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깔창에 발을 맞추는 거예요. 발이 변형이 돼서 이런 유형성 평편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깔창으로 발 안쪽을 높이니까는 발이 바깥쪽으로 뒤꿈치가 휘었던 게 반듯하게 재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당장은 물론 인제 깔창을 벗어내면은 성인의 경우에는 다시 원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장은 얼라이먼트 균형이 잘 맞게 된다. 아까 전에 지금도 바로 봤지만 이 평발 같은 데는 깔창 치료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도 뭐 소아형 평발도 나중에 크면은 아치가 보통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소아형 평발이 심하고 외측 충돌이 생기고 안쪽에 있는 뭐 힘줄이 너무 약해지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도 평발 자체를 아치 교정을 통해 가지고 좀 치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인제
평발 환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심한 평발이랑 이제 별로 안 심한 평발, 점점 크면서 없어지는 평발이 많은데 나중에 성인형 평발이 되면은 얼라이먼트를 깔창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반듯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목표로라도 할 수가 있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쪼끔 어 안 좀 이제 성장하면서 좋아지긴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치가 성성되는 거를 보조하는 역할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깔창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도 봤지만 발목이 과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를 받쳐주고 또 걷는 거를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사진을 안쪽에서 보면은 발이 아치가 없고 다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아치를 높여 주면은 발 깔창에 맞게 내 발이 조금 변한다.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반듯해지면은 나머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아까 전에 봤었던 내용이고, 또 인제 뒤꿈치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근막염, 조직위축증, 신경포착이라든지 스트레스 고혈절, 어린이형 뒤꿈치 성장판, 아포피지스 문제의 세버시 병이라는 그런 병까지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뒤꿈치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깔창 맞추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힐패드를 먼저 대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인제 다른 뭐 예를 들어 족저 근막염이라든지 이럴 때는 잠잘 때 이렇게 밤 스플린트라는 거,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또 인제 무지애반증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만성 무지애반증, 뭐 요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평발이면서 무지애반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한 무지애반증을 깔창으로 다 낫게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변형이 있을 때 무지애반증도 약간의 통증 완화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에 있는 힘줄, 특히 평발과 관련된 힘줄 문제 중에 후경골권이라는 발의 아치를 올려주는 힘줄이 있는데, 이러한 힘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발의 건병증에도 이런 통증 완화와 이 발의 아치를 높여주는 힘줄이니까는 아치를 깔창이 대신 높여주면은 그 힘줄은 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치료가 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후경골권 병변이라는 거는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3단계, 4단계가 되면은 아무래도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 때 혹은 인제 2단계 초기에는 깔창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엄지발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무지강직증 환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족골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좀 발생이 돼요. 그래 가지고 이 그 한 부분이 과하게 압력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제 발가락이랑 중족골의 얼라이먼트가 맞게 중족골 머리 부분에다 새들이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약간 인제 부정정렬된 거를 쪼끔 관절을 맞춰주는 형식으로 깔창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펑셔널 리지두스라고 하는 팔루스 리지두스, 무지강직증이라고 하는 그런 변형도 좀 깔창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땅을 디딜 때만 엄지발가락 중족부가 올라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지애반이 되면서. 그런 것도 안쪽에 이 새들을 맞춰 가지고 깔창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 좀 몇 개 받아보고 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엄청 많이 와 가지고 쪼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손가락과 발가락을 꺾으면 딱딱 소리가 나는데 하도 많이 하니깐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굵어진 느낌인데 이걸 더 하면은 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나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힘줄이 그루브에서 빠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참 동안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관절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관절이 안쪽에 관절액이 있고 또 공간이 있는데, 손가락이나 인제 발가락을 꺾을 때 관절의 일부 공간에 음압이 많이 걸리면서 공기가 그 그러니까는 인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딱 들어가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역시 뭐 여전히 인제 힘줄의 탄발음,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딱 꺾는 거는, 그런 딱딱 소리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이게 뭐 관절염을 일으키는지 뭘 하는지 정확하게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음압이 걸리고 관절에 압력이 걸리니까 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거 한다고 관절이 뭐 많이 굵어진다,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뭐 관절이 굵어지는데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관절염이 자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관절에 충격을 자꾸 줘서 그 부분이 비후가 되게 만드는, 뭐 이렇게 벽에다가 손을 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비후가 되게 만드는 게 보통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제 병적으로 보면은 관절염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뭐 강직성 척추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관절이 좀 비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의사들은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요. 건희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는데요. 다리를 삐끗해서 침을 맞은 게 기억에 나요. 병원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신발도 알맞은 거 신으라고 했습니다. 운동화랑 슬리퍼 샌들을 빈다리에 불편하나요? 이랬는데요. 발목이 삔다는 거는 이제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의사들은 발목 불안정 시에는 발목 아대하라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만성 불안정이 인제 생기게 되면은 그 위치 감각을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데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인제 발목의 그 원초적인 물리적인 안정성도 매우 중요한 편입니다. 물리적인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발목 아대 같은 거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다음으로 인제 신발로 뭘 찾아야 된다 한다면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하이탑 신발, 그러니까 좀 약간 높은 탑 신발을 하죠. 우리 쉽게 말해서 발목을 많이 다치는 운동인 농구를 할 때요, 농구화는 탑이 높죠. 그렇게 돼서 발목을 감싸서 보조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화도 마찬가지고 등산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제 발목을 접지르기 좋은 환경에 있다 한다면은 탑을 높인다. 뭐 스케이트 신발도 마찬가지죠. 스케이트화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탑을 높이는 방법을 옛날부터 사용을 많이 해 왔어요. 한편 이제 스키를 신을 때 스키 부츠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완전 고정하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발목이 삘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다가 보면은 발목 대신에 정강이뼈, 우리 경골이라고 하는데 경골 간부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회전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발목 골절은 좀 잘 안 생기는 편이죠. 그래서 탑을 높이면은 발목이 삐는 부분이라든지 발목이 부러지는 부분을 막아주는 거는 사실이에요. 한편 슬리퍼나 샌들은 어때요? 탑이 낮죠. 그러니까는 미끄러운 부분에서는 발목을 잘 보호하고 지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삔다리에는 슬리퍼 샌들은 좀 불편한 편, 안 좋은 편이에요. 다시 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슬리퍼 샌들은 발이 부어오르고 뭐 이런 활동 상처가 있고 뭐 어디 쓸린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편하긴 할 수 있겠죠. 슬리퍼 샌들이 또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밑창이 단일 밑창으로 돼 있고 인솔이 따로 없어 가지고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지면에서 오는 지면 반발력, 충격을 그대로 발에 전달한다는 점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발 뒤꿈치에 있는 뒤꿈치 지방 위축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한테도 슬리퍼 샌들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새끼 중지 손가락이 주먹 쥐고 펼 때 딱딱하듯이 접히고 펴져요." 손을 많이 쓰는 편도 아닌데요.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조강직이라고 아침에 인제 굳었다가 딱 그 힘줄이 툭 굳고 딱 펴질 때 관절이 굳고 펴질 때 통증이 이렇게 오고 잘 안 움직여지는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도 쪼끔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절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지 손가락뿐만 아니라 새끼 손가락도 다 이렇게 주먹 쥐고 펼 때 또 따닥거리고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먼저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잠잘 때 또 인제 기본적으로 우리 손을 이렇게 펴고 자지 않잖아요, 오므리고 자는데. 오므리고 잤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 7 시간, 8 시간을 자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다 갑자기 딱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콜라겐이 좀 약간 단축, 수축,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작업 같은 거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인제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몸의 변화, 뭐 호르몬의 변화가 많은 그런 시기,
뭐 여성분들 그런 시기에도 쪼끔씩 이런 불편감은 기본적으로 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통증이 있고 따닥거리면서 잘 안 펴진다고 하면은 가볍게 관절을 먼저 풀어 주고 스트레칭을 발손을 먼저 한 다음에 활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77세 남자입니다. 77 세입니다. 넘어져서 어깨부터 팔을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월 4월 1일 핀을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뭐 2 개를 제거하고 12월 초에 또 모두 제거하고 잘 붙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메스 지나간 부분이 아닌데 멍이 너무 아프고 어깨와 팔을 잘 못 쓴다. 어쨌든 잘 붙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저도 수술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인제 무릎을 다쳐 가지고 수술을 몇 차례 받았어요. 처음에는 바지를 내릴 때만 해도 수술 받은 부분이 자극이 돼서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도 수술하고 그 주변부에 좀 뭔가 유착이 된다든가 상처가 이렇게 깊이 났을 때 오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기분 나쁜 불편감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아무리 피가 많이 안 나고 깔끔하게 한다 그래도 관절 주변을 다치게 되면은 관절에 있는 유착된 흉이 깊은 관절 끝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딱딱하게 굳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원래 피부는 이렇게 만지면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상처가 이렇게 난 그 부분을 기준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주변을 만져도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은 이런 불편감은요. 뭐 딱 뭐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낫는다 안 낫는다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수술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그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받고 나면은 그 상처뿐만 아니라 주변부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질 수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하루에 10 번, 20 번씩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한 달, 2달 정도 인제 자기 일을 하고 인제 재활하고 근육과 연부 조직 풀어 주고 하다 보면은 불편감이 아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 번, 20 번씩 생각나던 불편감이 뭐 한 3 번, 4번 정도 줄던든가 그리고 또 한 1 년, 2년 지나가면은 보통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누가 물어보거나 각각 "아 그때 수술 받았지." 하면서 느껴보면은 또 불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쪼끔 생활에 맞게 쪼끔 변해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수술 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좀 더 증상이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다음 분 갑자기 정강이에 쥐가 와서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계속 오른쪽 왼쪽 갑자기 쥐가 또 놉니다. 종아리에도 오고 발가락에도 오고 손가락도 마음대로 쥐가 오면서 발가락 손가락이 꼬입니다. 어 굉장히 뭐 인제 쥐가 많이 나시나 본데요. 보통 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해질 문제라든지 뭐 마그네슘 문제도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고요.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근육 자체가 젖산이 많이 쌓여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먹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별 문제 아닌데 근육이 계속 경련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뭐 근육의 문제라든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면은 뭐 계속 이렇게 시청해 주실 정도면 어렸을 때 오는 신경근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배제를 하고 근육이 감소하고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인제 근육이 위축되는 편이고 저리고 또 쥐도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많이 해 주시는 거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반복적으로 쥐가 계속 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병원을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 보실 수밖에 없겠죠. 너무 좀 포괄적이라서 제가 뭐라고 딱 하나를 찝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좀 받아볼게요. 교수님, 운동화에 맞춤 깔창을 사용하는데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가끔 빼고 자체 깔창을 신기도 해야 할까요? 네, 인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깔창은 초반에는 또 인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꼈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초반엔 써도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인제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14 살, 15 살이 지나 가지고 교정 목적이 인제 없어져 가지고 아치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깔창을 빼고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깔창은 보통 한 2-3년 정도 되면은 수명이 다 맞춤형 깔창은 수명이 다한다고들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안쪽에 있는 코르크라든지 합성피혁
같은 부분들이 조금 해지거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조금 깔창을 끼는 기간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깔창을 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나머지 좀 해 볼게요. 무릎이 아파서 3 개월째 폭스트 플러스, 뭐 셀레콕십의 하나의 종류네요.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데 진통제를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는 약인지 궁금합니다. 6 개월마다 연골 주사를 맞고 있는데 2달 전부터 아파서 복용을 했고, 1달 전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 한쪽 힘줄에 들어가서 통증이 계속된다면서 1 달째 먹고 있습니다. 주 힘줄에 연골 주사가 들어갔다는 건가요? 연골 주사는 통증이 멎으면 다시 맞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어쨌든 주사를 맞고 어쨌든 주사를 맞고 통증이 생기셔 가지고 보통 인제 연골 주사라는 게 뭐 히루안이라고 하는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도 연골 주사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를 되게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고분자량의 물질이 힘줄 안으로 들어가면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인제 이질적인 염증과 통증을 준다면은 '진통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거나 흡수가 잘 안 되는 물질이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은 그렇지만, 어 아무리 인제 좋은 약이라고 하죠. 인제 뭐 셀렉폭십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의 약이 음 무조건 다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가끔은 인제 뭐 위장관계 문제는 좀 많이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위장관계 문제 역시 아직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심혈관계 부작용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진통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작정 길게 쓰는 거를 아주 추천은 좀 드리진 않고요. 힘줄 부분에 있는 그 주사 물질이 흡수가 돼야 되니까 그 주변을 마사지하고 자꾸 신연 운동을 해 주면서 힘줄이 만성 염증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인제 이렇게 골마 오르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약간 온찜질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는요. 어 6 개월 정도 드셨으면 뭐 소화에 문제가 없고 소화제도 같이 잘 드셨고 뭐 이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너무 좀 길게 드셨으면은 아주 많이 아픈 날 위주로 꼭 뭐 아침에 한 번, 이게 뭐 보통은 인제 셀렉티브 콕스 이니비터라는 그 콕시브라는 약이, 콕스투 플러스라는 약이 하루에 한 번 먹을 텐데, 요즘은 용량 반절로 해서 2번 먹는 약도 있지만 한 번 먹는 데인데 꼬박꼬박 굳이 먹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간헐적으로 좀 드시고, 연골 주사는 상황 봐서 좀 약간 '주사에 대한 걱정이나 무서움이 없다. 그리고 이전에 불편했던 게 좀 해결이 됐다.' 하면은 뭐 맞으실 수 있으면 맞고, '무릎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진을 좀 받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창을 만들 때는 인제 이거는 의사들이 뭐 다 종류와 재질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닌데요. 그 안에서 어떤 인제 깔창을 맞추는 의지나 의족 전문 업체 혹은 인제 이런 마에스터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한테 깔창을 맡기면은 거기서 재질을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하려면은 뭐 플라스틱 재질, 요즘에는 유리 섬유 같은 것도 많이 쓰고, EVA 재질을 쓰면서 충격 흡수, 뭐 옛날에는 뭐 코르크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접촉면에서는 뭐 다양한 가죽, 그리고 요즘에는 카본 재질을 많이 써 가지고 또 충격과 내구성을 인제 충격 흡수와 내구성을 또 하고, 뭐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그런 깔창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기성품은 우리 인터넷에서 바로 주문하면 바로 오죠.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고요. 바로 시키면 바로 오니까. 또 가격도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저렴한 편이고, 범용적으로 인제 보통 가볍게 접촉해서 많이 다양한 용도로 뭐 통증 감소라든지 뭐 교정이라든지 뭐 다양한 요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제 보통 치료용 깔창이라는 건 이런 기성품을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맨 처음에 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으시면은 뭐 시켜서 하는 깔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병을 좀 낫게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그 맞춤형으로 그 부분에
특정 부분을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만드는 게 좋겠죠. 가격이 좀 높고 맞춰 가지고 나오는 데까지 근 한 달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든 정확한 교정이라든지 치료 목적에 맞는 치료는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즈드 몰딩형 깔창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러한 다양한 재질을 고려를 해서 용도에 맞게 처방을 해야 되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깔창 처방전입니다. 뭐 인제 깔창 처방전 예시를 하나 가져온 건데요. 이렇게 발이 어느 정도 꺾여 가지고 어디를 얼마나 눕혀야 되고 그 깔창의 밑에 부분에 들어가는 매가 어느 부분을 더 높여야 되고 힐라이즈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분을 의사들이 이렇게 써서 주는 편이고, 저는 이런 깔창 처방전을 깔창하기 전에 무조건 작성을 해서 드립니다. 그냥 이걸 어떤 의사의 의견 없이 그냥 바로 그 깔창을 그냥 맞히는 분에게 맞추면은 잘 맞춰 주십니다. 맞춰 주시는데 어떤 치료 목적이라보다는 어코모데이션, 그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목적으로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면은 족부 전문 의사가 깔창 처방전을 내 가지고 깔창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함께 보행 분석, 족저압 금속을 분석을 같이 해서 어느 부분에 더 심하게 많이 걸리는 압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깔창을 하고 나면은요, 치료 평가도 발바닥에 압력을 측정해 가지고 치료 평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과하게 중족부에 압력이 많이 걸렸는데 깔창 치료를 하면서 깔창을 하고 나면 중족부의 압력이 줄어드는 거를,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맞춤형 깔창도요. 아까 전에 장애화나 신발 교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전문의가 인제 족부 전문의가 검사를 하고 뭐 스캐너라든지, 요즘에는 3D로 발 모양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캐스트로 이제 발을 딱 찍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3D 스캐너도 많이 이용을 해요. 저희 병원에서도 인제 스트럭처 3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3D CAD를 뜨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하고 있고, 요즘에는 어쨌든 데이터를 좀 많이 좀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엑스레이, CT, 뭐 족저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좀 치료 목적으로 잘 맞출 것이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그런 깔창 제작 업체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통 현 상황에서는, 과거에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이제 뭐 폐원했으니까 이름을 말해도 되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서울백병원에 있을 때에 인제대학교 거기에는 인제 족부 의사가 그때 당시에는 한 3 명, 4 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족부 교수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었죠.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두발로 정형외과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흩어졌어요. 저기 춘천에도 계시고 뭐 어디 개업도 건우병원, 서울 건우병원 개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나뉘어 가지고 인제 저희가 다 나뉘고, 뭐 저는 인제 이대 목동병원으로 가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인제 전문의도 많고 그 안에 깔창 제조업체까지도 병원 안에 있었는데, 이게 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깔창 업체가 병원에 딱 상주해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고, 병원에서는 인제 처방을 내 주고 보조기 처방전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뭐 인제 나중에 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거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회사로 가 가지고 거기서 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인제 제작비 단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요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좀 발전이 되면은 인솔에도 인제 레이어가 있거든요. 깔창에도 층이 있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코어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바로 인제 제출해 주고, 거기 위에다가 뭐 가죽층이라든지 코르크층을 입혀 가지고 쓰는 방법도 인제 쪼끔씩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은 또 인제 많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엔 좀 이렇게 많이 바로 병원에서 커스터마이즈드 해 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지 밑에 이렇게 굳은 살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제 층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이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굳은 살 부분에 힘이 덜 가게 만들어 주는 구멍을 파고 안쪽에 매질을 좀 부드럽게 바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깔창을 해서 쓰게 만들기도 하죠. 또 인제 아까 지난번에 뭐 족상 얘기할 때도 인제 나왔는데, 중족부 통증, 약간 발가락 뿌리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도 어
중족지 통증에서도 인제 깔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족지는 실은 인제 좀 깔창을 할 때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안쪽에 변형이 있는가, 뭐 탈골이 있는가, 뭐 압력이 따로 인제 무지외반증이나 이런 변형 때문에 바닥 쪽에 통증이 있는지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안쪽에 괜히 인제 통풍 같은 인제 면역적인 변형이라든 불편감이라든지 관절염, 염증성 관절염이 있다든지 불안정이 있다든지 다른 인제 뭐 외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인제 얼라이먼트 항상 말하죠. 그 발의 균형이 잘 맞는지까지 확인을 잘 해 가지고 균형이 뭐 맞는지, 뭐 압력이 과하게 걸리는지,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걸 봐서 여기 부분 중족의 가로 횡아치를 다시 만들어 주는 메타타살 돔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새끼발가락이 또 인제 엄지발가락이랑 비슷하게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눌리면은 이쪽에다 구멍을 파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인제 깔창들을 변형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처음에 얼굴 보자마자 저는 그래요. 환자분이 오셨어요, 외래로. 얼굴 보자마자 내가 병을 알았다고 해서 "아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쪼금 만나서 어떤 치료를 해 보고 환자분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내가 또 인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이거 뭐 다 해 봤는데 안 돼서 뭐 다른 치료를 한다 그러면 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처음 보자마자 이거는 뭐 인제 뭐 여러 병원을 가서 진단을 다 알아서 수술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인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가 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러한 그 신발 모디피케이션 하는 거라든지 신발 조정을 하는 것이라든지 깔창을 통해 가지고 병을 좀 완화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도 주사 맞다가 뭐 인대에 뭐 주사액이 들어갔다고 아프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주사도 하여튼 몸에다가 침습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점점 좀 의료인들도 미스를 좀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초음파 보고 적정 부위를 찾아 가지고 주사를 타겟팅을 엄청 열심히 해서 주사를 놓기도 하고, 신경이라는 이런 부분도 막 블록을 찾아 가지고 하고, 뭐 기술은 점점 발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침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비침습적인 거를 먼저 해 보고 나서 침습적인 걸로 넘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일반 깔창을 해도 좋습니다. 접근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뭔가 깔창 치료를 한다면 쪼끔 더 질환 오리엔티드 된 그런 깔창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쪼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깔창을 맞춘다면은 보통 인제 치료 목적의 깔창, 뭐 편한 깔창은 바로 신으면 좀 편해지는 편인데요. 교정이라든지 어떤 일부러 더 아치를 높인다든지 접촉 면적을 높이는 그런 깔창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는 처음에 딱 만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바로 장시간 차지 말고 시간을 두고 쪼끔씩 깔창을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이게 교정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초기에 불편하다고 포기해 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인제 아프더라도 잘 찰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나중에 어떤 목적이 다하면은 깔창을 굳이 계속 차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족부 전문의를 만나셔 가지고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깔창의 상태가 계속할 정도로 괜찮은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2 에서 3년 정도면은 깔창의 수명이 일단은 다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치료 목적 깔창을 갈아야 되는지 아니면 졸업해도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상담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인데요. 한 질문 몇 가지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 김소망 님은 60대 중반이고 요족인데 아치가 무너져서 발목 무릎이 좋지 않아서 뭘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질문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요. 평소 조금씩 아픈데 플랭크 운동 몇 차례 한 뒤에도 어깨가 좀 아픕니다." 네. 유발 요인이라면은 안 하시는 게 좀 좋겠죠. 유발 요인을 굳이 막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 인제 플랭크도 마찬가지지만요. 어깨에 무리를 주는 운동이지만 런지 스쿼트도 좋은 운동이에요. 엄청 좋은 운동이고 하지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아주 좋은 운동임에는 뭐 인제 말할 그런 게 없지만, 가끔 발목이나
발목이나 발이 안 좋아서 뒤꿈치 드는 것이 좋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반복적으로 런지 스쿼트 하라고 하는 건 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발 요인이 됐다고 하면은 굳이 뭐 꼭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운동으로 변화 전환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유난히 아픕니다. 아무래도 족저근막염 가능성이 높죠. 한 걸음 두 걸음 걸으면 조금 나아지는데 이런 증상은 뭘까요? 네, 일단은 잠자는 동안에 발바닥도 오므러들어서 자기 때문에 굳습니다. 아침에 첫 발짝을 디디면은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신전이 되면서 붙어있는 뒤꿈치에서 부분적인 손상이라 그럴까 아주 마이크로 테어 아주 인제 미세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염증이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을 딛기 전에 아침에 스트레칭을 한 20분 정도 먼저 하고 디디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바로 낫지는 않으니까는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시고요. 뭐 효과가 있는 치료로 알려진 거는 뭐 충격파 치료도 쪼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뒤꿈치 깔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반 질환이 또 있어 가지고 요족이나 평평족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또 확인을 해 봐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죠. 그 밑에 부분은 인제 발목을 몇 달 전에 삐었는데요. 아직까지 가끔 뚝 소리가 나고 불안한 느낌이 있다고 하네요. 염좌가 완전히 안 났고 습관적으로 된 건가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있으면요. 이게 실제적으로 기계적인 불안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심을 잘 못 잡고 하는 불안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 발목 강화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히 뚝 소리가 나는 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불안한 느낌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셔 가지고 발목에 있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밸런스 보드 같은 것을 운동을 해서 고유 수용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겠어요. 커피는 필수님.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잠을 못 자고요.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나면 발등이 붓고 신발이 꼭 끼는 편인데요. 단순 피로인지 정맥이나 인대 문제인지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부어 있을 때 꾹 한번 눌러 보세요. 이게 하얗게 꾹 눌리는 그런 눌렀을 때 이게 손가락으로 눌렸을 때 꾹 들어가 가지고 하얗게 있는 그 시간이 좀 뭐 3 초, 4초 이상 많이 되고 하면은 일반적인 부종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종일 수가 있습니다. 부종의 원인은 뭐 인제 정맥 순환에 대한 원인에 의해서 부종이 있을 수도 있고 림프구에 의해서 부종이 있을 수도 있고 국소적인 염증 때문에 부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겠어요. 김치치즈 피자님, 제가 두어 개만 더 인제 시간이 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발이라 그런지 발 안쪽이 너무 자주 아프고 오래 걸으면 무릎까지 당기는데요. 평발 교정 깔창이 도움이 될까요?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할까요? 일단은 평발이 만약에 심하고 뼈가 얼라이먼트가 인제 함몰이 될 정도로 평발이 심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깔창을 기본적으로 까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깔창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도 인제 식습관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체형이 많이 변화가 돼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평발이 인제 문제가 돼 가지고 관절염까지 가거나 인제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적었는데 평발에 의한 그 수술 빈도수도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인제 아까 전에 보셨는데 후경골건염이라든지 후경골건 병변 같은 게 힘줄이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아치가 점점 가라앉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후경골건이라는 건 후경골근이라는 발목 안쪽으로 해 가지고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가는 심부 근육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강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후경골건도 좀 안정화가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가 가지고 이게 병변이 돼 버리면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발의 어떤 상황이 고도 평발로 가 가지고 뭐 강직성 평발이나 뭐 이런 심한 평발이 됐는지 뭐 관절이 안 좋아지는 변형까지 왔는지 아니면은 초기인지에 따라 가지고 초기면은 뭐 깔창도 하지만 근육 운동도 많이 하셔 가지고 발달을 시키면 좋겠고 중후기로 넘어가면은 다른 뭐 인제 어떤
깔창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까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후기나 뭐 고도 평발, 강직성 평발 되면은 아무래도 검사를 좀 정확하게 받아서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답 드렸던 분인데요. 진통제 계속 먹던 분. 주사가 염증을 일으켰다고 해서 계속 복용을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역류도 생기고 심한데 진통제 계속 너무 드시면은 아무래도 좀 건강에 걱정이 좀 돼요.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아까 전에 아무리 인제 좋은 정제된 콕스2 이니비터 약을 콕스 플러스를 정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심혈관계 문제 아주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약을 복용하시고 아플 때 위주로 드시고요. 염증의 수준이랑 힘줄에 들어간 염증의 수준이라든지 힘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병원에 가셔 가지고 일단은 그 힘줄이 지금 뭐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글로만은 제가 100% 좋은 답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한번 다시 받아 보세요. 네. 오늘은 그 신발을 이용한 발 치료와 또 인제 깔창을 이용한 발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발은 그냥 걸을 수 없잖아요, 우리 땅을. 우리가 신발을 신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뭐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갈 때부터 그 이전에도 발에다 무엇을 깔고 걷는 행위들은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신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발이라는 건 왼쪽 아프고 오른쪽 아프고 하는 게 신발을 신음으로써 붓는 것도 바로 느껴지고 아픈 것도 비교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깔창 치료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